안녕하십니까, 김성민입니다. 오늘은 김정은의 핵 도발에 따른 유엔의 대북 제재 환경과 그 여파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현재 북한 당국은 공화국 창건 이래 지속된 미제와 그 추종 세력들의 대북 제재를 강조하면서 현재형 대북 제재의 의무를 희석시키고 있고, 이른바 자력갱생의 혁명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핵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은 과거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비교가 되지 않으며 2016년 1월 4차 핵실험 이후로는 사상 최강의 대북 제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1718호가 발의되었고, 이후 1877호, 2094호가 발의되었으나 이 4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270호, 2016년에 발의가 되었죠. 그리고 2321호, 그리고 2371호, 2375호, 2018년에 발의된, 마지막으로 발의된 2407호는 비군사적 조치로는 70년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보리 결의 2270호 2016년 3월 2일자로 발의된 이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광물 및 원유 거래 제재, 무기 거래의 전방위적 봉쇄, 금융 제재 및 운송의 봉쇄, 핵무기 자금 조달에 관여한 기관 및 개인의 해외 활동 제재, 유엔 회원국들의 자국 내 북한 은행의 지점 사무소 개설 금지, 기존 지점 사무소들도 90일 이내에 폐쇄할 때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이어 발의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 2016년 11월 30일자입니다. 2321호는 2270호 결의에서 민생 목적으로 수출하는 석탄을 제재 예외로 두었지만 이 조항을 없애고 상한선을 두게 됩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인 석탄 수출을 연간 4억 90만 달러 물량 기준으로 750만 톤으로 제한했으며, 이로써 매년 11억 달러로 추정되던 북한의 석탄 수출 규모는 절반 이하로 제한되게 됩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 2017년 8월 5일에 발의됐죠. 2371호는 2321호에서 도입된 석탄 수출 관련 상한선을 없애고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납, 수산물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게 됩니다. 이로써 북한 수출의 3분의 1이 차단되게 되고, 또한 유엔 회원국이 추가적인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고 유엔 안보리 회원국의 북한 회사와의 신규 합작 투자를 금지하게 됩니다. 2017년 9월 11일에 발의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북한에 들어가는 정유 제품의 55%를 제한해서 대북 유류 공급의 30%를 감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북 원유 수출은 400만 배럴, 정유 제품 수출은 200만 배럴로 제한되게 됩니다. 이처럼 유류가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은 2375호가 처음으로 발의된 것과 연계되게 됩니다. 또 북한의 섬유 및 의류 제품 수출을 금지하게 되고, 석탄 등 광물 자원에 이어 북한의 2위 수출품인 섬유 제품 수출을 금지함으로써 북한의 자금 확보를 철저하게 견제하게 됩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2017년 12월 22일에 발의된 2397호는 앞서서 채택된 2375호 결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북 정유 제품 공급량을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대폭 감소시키게 됩니다. 이로써 대북 종류 제품 공급이 90%가 줄어들도록 조치합니다. 또한 외화벌이 목적으로 유엔 회원국들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24개월 이내에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어서 산업기계, 운송수단, 철강 등 각종 금속류의 대북 수출을 차단하고 북한산 물품의 수입 금지 품목을 식료품, 농산품, 기계류, 전자기기, 토속류, 목재류, 선박 등으로 확대 조치하게 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대북 제재 결의 1718호, 2094호는 북한의 핵능력, 탄도미사일, 대량 파괴무기 개발과 관련된 품목의 북한 반입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2270호, 그러니까 2016년 3월부터는 북한 정권의 돈줄을 막고 에너지 자원을 통한 제재 등으로 숨통을 조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군수 품목 가운데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재래식 무기가 포함되겠고요. 핵 탄도미사일의 기여 가능성 품목,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장비, 기술 용역 등이 포함됩니다. 또 북한 작전 능력에 직접 기여한다고 결정된 품목,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사치품 중에서는 진주가 있는 보석 제품, 보석, 준보석, 원석,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김정은이 타고 있는 고급 벤츠, 이것은 고급 자동차에 속하게 되고요. 요트, 고급 시계, 납, 크리스털 제품, 레크레이션 장비, 그리고 스포츠 장비, 양탄자 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현금 당연히 포함되고요. 금과 천연가스, 액체, 정유 제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50만 배럴, 원유 400만 배럴 상한, 그리고 기계류, 전기기기, 목재류, 운송수단, 철도, 차량,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철강 및 여타 금속류에 동, 니켈, 알루미늄, 연, 아연, 주석, 기타 비금속 등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이 군수품이 가장 폭넓게 설정된 것은 유엔 제재 결의 2397호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결의는 무역 거래에서 거래 상품의 종류를 숫자로 분류한 HS 코드를 사용해 구체적으로 군수 품목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엔 제재 2397호의 철강 및 여타 금속류는 HS 830110 용본에는 자물쇠, 클립, 스테이플, 허치키스알이라고 하죠. 그리고 HS 73940본에는 어핀, 그리고 HS 731819본에는 금속 나사가 군수품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 HS 코드는 72번부터 83번까지로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고, 여기에는 철강 제품, 동, 니켈, 알루미늄, 연, 아연, 주석, 기타 비금속재의 공구 등등이 아주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여당 정치인들이, 대통령도 말하고 있죠. 재계를 말하고 있는 개성공단의 경우 공장의 기계에 칠할 윤활유부터 군수 품목인 정유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 설비나 공구류, 교통수단 등이 유엔 제재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 남측 은행에 개성공단 지점을 다시 여는 것 역시 유엔 결의, 제재결의 2321호로 막혀 있습니다. 또 결의
2375호는 북한이 개성공단 생산 품목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섬유, 이를테면 직물, 의류 완제품 및 반제품 수출을 금지했고 북한과의 합작 사업도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북 제재가 북한 사회를 끊임없이 강타하고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 주민들이 대북 제재 영향을 받고 있지 않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이 대북 제재는 아직까지 북한 주민 여러분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습니다. 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북한 주민들은 국가적 배급 체계에서 이탈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먹고 사는 문제를 자체로 해결한다고 하니까 꽤 살만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굶어 죽지 않는 정도에서 대다수 북한 주민들은 장마당에 울거해서 저들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서수의 던추들이나 당간부들은 저들의 삶의 방식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북한 주민들은 어렵게 과거에 굶어 죽으면서도 살아왔던 그 목숨줄을 끝까지 부여잡고 아직도 놓지 않고 있다. 이들의 생활에 사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큰 변화는 없다. 대북 제재가 라는 판단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삶은 아마 기본적으로 국가가 승인한 종합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종합시장에 관해서는 과거에도 저희들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따로 기회가 되면 종합시장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지만 일단 북한 주민들은 국가가 승인한 종합시장에서 삶을 연명하고 있다. 시장에 가면 없는 것이 없죠. 그런 것들을 북한 주민들이 자그마한 돈벌이에 활용하면서 이용하면서 한 끼 한 끼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메뚜기 시장으로 널리 알려진 마을과 마을 사이에 있거나 역전 주변 등에 조성되어 있는 메뚜기 시장 들고 뛰기 위해서 뛸 수 있도록 그래서 저들이 북한 주민들이 이름을 붙인 메뚜기 시장 그리고 열차 내에서 불법 장사라고 하고는 있지만 끊임없이 장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터지를 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도시 사람들은 여기서 제외되지만 대부분 지방 주민들은 정말 심신산골에까지 들어가서 자그마한 자기만의 땅을 일궈놓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산꼭대기에 인분과 거름을 메고 들어가서 땅을 만들어 놓고 생산품을 만들고 시장에 팔아가고 있다. 그리고 가내반을 통한 생산활동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데 북한에는 과거의 김일성 때 1960년대 김일성이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이 따로 가내반을 만들어서 가내반 집에서 운영하는 그래서 집에서 여러 가지 생산품을 만들어서 따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기 때문에 이때부터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또는 발전하면서 북한의 가내반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가내반이 지금은 소위 흔히 말하던 과거에 돗자리 모자, 밀집으로 만든 모자 정도가 아니라 마약, 그리고 공장에서도 할 수 없는 의류, 그리고 가짜 담배, 못 만드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가내반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생활을 연명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북한 주민들의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는 저희들이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 서비스차. 도시와 도시, 군과 군을 이어주는 그리고 도시에서 지방으로 지방에서 도시로 물건을 보내줄 때 주민들이 사용하는 이 일명 서비스 차를 통한 경제활동 등이 새롭게 돈벌이를 위한 활동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북한 주민들이 여기서 삶을 연명하고 있다. 현재 북한 주민들은 식량 배급제가 부활할 경우
배급의 3대 요소, 이를테면 배급을 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치생활 증명서, 군사생활, 군사활동 증명서, 소속된 행정단위가 발급하는 증명서, 이 세 가지가 배급제가 부활함에 따라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따라서 출근을 비롯한 조직생활이 강조되게 된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이 많이 경계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돈주들의 사회적 기능, 역할에 순응해 가고 있으며, 이 돈주들의 사회적 기능에 맞춰서 사람들이 저들의 삶을 북한 사회가 서서히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국가적 공급이나 배급이 아닌 돈주와 시장 개인의 능력에 서로 호상간 의존하고 있더라.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통한 이 국경지역 및 기간별 외화벌이 활동이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내수 시장이 위축되고 있으며 식량을 비롯한 물가 상승이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메뚜기 시장 등이 늘어나는 데 반해 종합시장은 반 혹은 그 이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통신원들의 보고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 대북 제재의 영향에 따른 품귀 현상, 이른바 인플레이션 현상이 급증할 경우 북한 주민들의 시선이 작금의 대북 제재로 돌아갈 수 있으며, 지금 것은 우리가 언제 제재를 안 받아봤냐라는 만성적인 학습 효과에 기인한 생각들이 주민들의 마음속에 있었으나, 정말 이제 2016년부터 새롭게 시작된 유엔의 대북 제재로 사람들이 관심이 모아질 수 있고, 그 원인이 김정은의 핵 도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런 확률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권력층이 직면한 새로운 대북 제재 환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부 공급소, 1, 2, 3호 공급소라고 하죠. 공급 물자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현재 통신원들의 보고에 따르면 담배와 기름, 약간의 육류만 공급된다고 합니다. 도당 고위 간부들, 사단장 이상급 군 지휘관들에게 배급하던 나래 카드, 한 달에 $500에서 $1,500의 현찰을 김정은이 직접 넣어주던 것을 2017년 11월부터 중단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북한의 간부들을, 백성들은 어떻게 살든 말든 신경을 안 쓰고 있으면서도 사단장급, 장군들 이상급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관심을 보여왔던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만 현찰을, 달러를 저들이 저희 북한에서 발급한 만든 나래 카드에 넣어서 주었으나 이를 2017년부터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김정은의 외화 사정이 여의치 않다. 대북 제재 역량이 발휘된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27 차량, 우리 자유북한 방송에서 727 차량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727 차량은 과거에 김일성이 그 비서급 대상들, 중앙당 비서급 대상 고위 간부들에게, 아마 최고위 간부들에게 주던 216, 자신의 생일을 딴 216 차량이 김정은 때에 와서 727로 변하게 됩니다. 7월 27일. 이제 곧 오게 되겠지만, 전쟁에서 저들이 승리한 날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727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휘발유 배급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또 각종 명절날의 김정은 선물은 농토산물 등 국산 제품으로 대체되었고, 스위스 및 중국산 손목시계, 고급 선글라스,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2017, 18년 김정은 생일에 주었다고 하고 있으나 내부 통신원들의 보고에 의하면 재고품이었더라. 새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재고품이었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보안부 요원들의 배급 환경에 따른 노골적 뇌물수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보안원들에게 본인 배급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족들은 배급을 못 받기 때문에 이런
백 환경에서는 살아갈 수 없더라. 그래서 언론에도 나왔지만 보위 보안부 요원들이 탈북자의 가정에 가서 북에 남은 탈북자의 가정에 가서 노골적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적 과제에 인한 외화벌이 일꾼들의 고충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례들이 저희 자유북한 방송국이나 또 국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고 특히 저희 통신원들이 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통계는 아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북 제재가 북한의 국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이 시간에는 북한의 외화 수입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무역센터의 수출입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8년 북한의 무역 적자 규모가 10년 만에 최고치인 20억 달러로 나타납니다. 20억 달러가 북한의 지금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수입액은 23억 1196만 달러였고 수출은 2억 9,404만 달러에 그쳤기 때문에 약 20만 달러의 무역 적자가 발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 중국에서 기록한 무역 적자만 8억 4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더니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북한은 15억 달러 안팎의 무역 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2011년 이후엔 약 10억 달러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핵 미사일 실험으로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2017년 10억 8,134만 달러로 이 무역 적자가 급증하게 됩니다. 과거엔 매년 10억 달러 정도의 무역 적자가 발생해도 해외 노동자 송금 등으로 채울 수 있었지만 현재는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됩니다. 민간, 이른바 돈주들과 기업 및 사회단체 외화벌이 기관의 달러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끌어모으고 있지만 국가 외환 보유고가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현실이다는 말씀도 드리게 됩니다. 이 같은 대규모 무역 적자는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트럼프와 김정은의 거듭되는 만남과는 별도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 전까지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는 없을 것이다 라는 평가가 우세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소위 대외무역의 전망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소개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북한의 국가 경제발전 전략 2016년부터 2020년까지가 되죠. 에 따르면 나라의 여기서 나라는 북한이 됩니다. 나라의 대외무역 방향을 중국 일변도에서 벗어나 러시아와 동남아시아, 중근동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지역으로 확대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러시아의 원동 시장을 개척하는 데 중심을 두고 러시아와의 대외 경제 관계를 다방면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무역액을 2020년대에 가서 10억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한 것도 이런 북한의 소위 2차 5개년 계획에서 밝힌 내용과 무관하지 않더라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완화되지 않는 한 이 같은 북한 당국의 계획은 뜬구름 잡기에 다름 아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2006년 10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의해서 대북제재위원회가 설치된 이래 북한에 대한 제재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온 한편
번결의로 인해 대북 인도적 지원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도 번마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한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의 금강산 관광 재개 시도,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식량 지원은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경우 2019년 7월 10일 발표한 여행경보에서 북한을 여전히 여행금지국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유는 체포위험과 장기간의 구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참 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시진핑의 김정은 편들기라는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북 제재가 북한 사회를 완전히 억제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돌파구를 구멍을 뚫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나오고 있죠. 하나는 물론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금강산 관광 그리고 개성공단 재개, 인도적 식량 지원 등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김정은에게 현찰이 들어가는 경우 혹은 식량이 들어가는 경우 사실 유엔 대북 제재에 그 중요한 관건적인 시점에서 이 대북 제재에 구멍이 뚫린다, 돌파구가 열린다, 이런 면에서 아주 안 좋은 사례로 보고 있는데, 선례라고 보고 있는데, 이 대북 제재의 돌파구를 시진핑이 뚫고 버렸습니다. 시진핑이 방북 이후에 중국의 주요 관영 매체들은 소위 북한의 관광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유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관광 산업을 통해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대표적 방안으로 이 관광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죠. 대북 제재의 빈틈을 노리는 제재 회피 방식의 지원책을 쓰면서 북중 관계를 견고히 하며 비공식적인 교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중국 당국이 이런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여유국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북한을 찾은 중국 관광객은 120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50%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20만 명의 관광객이 1인당 약 300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가정하면 북한에 가서 2018년 북한이 중국 관광객을 통해 벌어들인 외환은 3억 6천만 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북한의 한 해 수출 규모보다 큰 액이 됩니다. 이 대북 제재로 인한 외환난에 시달리고 있는 김정은에겐 정말 생명줄과도 같은 돈이더라. 정말 어마어마한 한 해, 북한의 한 해 수출액보다 더 많은 돈이 중국의 관광객을 통해서, 아니 북한에 들어가서 뭘 버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중국 당국의 사실 묵인, 조장에 의해서 벌어진다고 할 때 심각한 문제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대표적 관광 상품이라는 걸 한번 짧게 소개해 드리면 판문점과 평안남도를 둘러보는 3박 4일 상품, 그리고 평양과 판문점, 38선, 매왕산 등을 여행하는 3박 6일 상품, 그리고 평양과 판문점, 조선미술창작사 등을 거치는 5박 8일 상품, 최근에는 오전 아침에 단동을 출발해서 신의주 일대를 돌아본 뒤에 오후 5시에 돌아가는 신의주 당일치기 버스 관광도 인기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차라리 저들이 대한민국에 나오지. 이런 것들이 북한 김정은에게 정말 뜻밖의 예기치 못했던 돈을 지급해 줌으로써 유엔의 대북 제재에 통구멍이 뚫리게 됐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계하고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되겠지만 북한의 중국의 웨이보 같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중국판 대형 커뮤니케이티 사이트들에 북한에 가서 뭘 관광하냐. 사실 저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3박 4일, 뭐 5박 6일 이런 것들이 정말 그 비문화적이고 비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곳으로 오히려 관광거리가 되는 이런 한심한 환경인데 가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들이 가서 사용하는 돈이 김정은에게 직접적으로 외화로 전달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중국 국민들에게 저희들이 할 수만이 있다면 중국 국민들이 정말 그 반인륜적인 국가에 우리가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결심을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필요로 합니다.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자처하면서 이렇게 국제 질서에 끝까지 도전할 경우 경제 파탄, 물가 폭등, 김정은의 통치력 약화 등 여러 가지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정권을 향한 북한 주민들의 반항을 자유화 운동으로 반전시킬 수도 있는 유리한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보다도 저희 자유북한 방송이 간곡히 바라는 것은 북한 주민들보다 실제로 조직화되고 사람들이 힘이 있는, 열정이 있는, 정의가 있는 북한 군인 여러분들이 김정은 체제의 반기를 들고 김정은을 향해서 총뿌리를 돌려야 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북한 주민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 긴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